계속 하다 보니까는 느낀 점이요. 거의 비슷한 물건들을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물건마다 권리 분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아주 단순한 것도 있고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도 있고 핵심 부분에 대한 것만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물건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 아파트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본 것이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표준적인 분석 루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루틴 따라 가지고 누구든지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영상대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권리 분석에서 물건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물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 입찰에 관한 1단계 순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물론 있지만은, 물론 단계가 너무 많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그런 분석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있는 이 권리 분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개별 물건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에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인터넷이나 사이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 봤으니까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권리 분석 부분은 물건마다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물건이 하나 나와 있으면은 물건 위치를 파악을 우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적인 입지가 마음에 드는지 대략 살펴봐야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물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1단계요. 2단계 가격 분석해 봅니다. 감정 가격도 있고 또 유찰된 가격도 있고 유찰되지 않은 신권에서 물건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가,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나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사이트 통해서 누구든지 클릭만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급매로 이것을 취득을 했을 때 급매로 매각이 가능한 가격을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하고 파는 가격하고 그 차익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급매로 매각 가능한 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괜히 입찰을 하고 낙찰은 받았는데 제대로 수익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2년 후에 예상 매각 가격을 추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왜 2년일까요? 세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이제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2년 이전에는 이제 그 기간 단기 매각에 따른 중과세지 않습니까? 물론 단타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당장 매각할 때 얼마, 그리고 2년 후에 매각을 어느 정도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나름대로의 뭐 추측이나 상상이나 뭐 이런 것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실투자금이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는 물건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 자금에 맞지도 않은데 물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투자가 아니라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 금액인지를 판단을 하고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출하는 부분도 금리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금리로 대출을 하기는 대출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했는데 금리가 약간 상승이 됐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잠재적인 어떤 대안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서구 당하동에 있는 건물 면적 84.9905평방미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4억 4,300만 원인데요. 1차 매각 기일에서 13만 3천 원을 더 써낸 한 분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은 2023년 9월 20일인데요. 낙찰을 받은 날짜는 2024년 7월 5일이네요. 감정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굳이 살펴볼 내용도 별로 없어서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요. 말소기준 등기 2016년 건재당권보다도 그 뒤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말소될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권리상의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 국민평형 25평, 전용 25평이지만은 A형과 B형과 C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차이에 따른 시세 차이가 얼마가 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물건은 최고층은 15층이고 최저층은 11층인데요. 606동 8층에 802호입니다. 606동 8층에 802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606동 802호입니다. 606동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606동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정문은 이쪽이죠. 609동이 여기 있고 606동은 여기 있는데 802호였거든요. 여기가 1호, 2호, 여기 3호, 4호,
그죠? 이쪽이 5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아파트의 8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호가 여기니까는요. 그러니까 향으로 보면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실이 있다면은 남동향이죠. 1호 라인은 동향과 서향으로 되어 있고 4호 라인은 전형적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유형이 제일 인기가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판상형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이죠. 판상형이 이 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606동에는 4호, 5호 라인이 있고 609동에는 여기도 4호, 5호 라인이 있고 608동에는 1호, 2호 라인이 판상형이네요. 그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타워형으로 지었는데 타워형 중에서도 판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예, 요 정도 남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요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의 2호 라인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클릭만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111C형을 보면은 84.9905형이 111C형이네요. 이것도 84.99인데 기본형 이거는 판상형이죠. 얘는 판상형, 이것은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4호 라인과 5호 라인이요. 110B형은 요거죠. 110.7로 되어 있고요. 111C형은 요게 111.3 되어 있죠. 이게 84.99, 요 기본형이 요거죠. 그러면은 2호 라인에 있는 것은 111.3이니까 얘가 84.99 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가 정문이고요. 정문이고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게 1호, 요게 2호, 요게 3호, 요게 1호 라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호 라인이죠. 예. 3호 라인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8층이니까는 1, 2, 3, 4, 5, 6, 7, 8로 가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남동향이고요. 이쪽은 북동향이죠. 북동향이고 이쪽이 남동향이고 이쪽이 거실이 위치하고 있죠. 도면을 다시 살펴보면은 요 라인이 아까 봤던 남동향이고요. 이쪽이 북동향이죠. 요 라인이 북동향이, 요 라인 요거죠. 요 부분이 여기서 요거고요. 요쪽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것이 제일 선호하는 동이 될 것이고 요거는 차선의 동이 되겠죠. 그죠? 3호 라인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라인이고 세 번째는 요거고 동향을 좋아하는 사람, 서향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마 네 번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 디테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미세하게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계산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물건의 동호수 공시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606동에 802호였죠. 2억 7,300만 원이네요. 4억 9,800에 재고 실거래가 되어 있었고 최저 실거래가는 4억 4천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5월에도 4억 9,500, 최저 4억 6천 이 정도로 금액이 나와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 볼까요? C형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5억 천에 나와 있고 5층이요. A형도 13층인데 608동에 13층인데 A형이 남향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111동, 603동이에요. 111C형이요. 남동향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시세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603동은 이쪽에 끝에 있는 단지죠. 그죠? 사거리에 있는 것인데 5억 천에 나와 있는 C형이 5억 천에 매물로 나와 있고 A형은 5억 5천에 매물로 나와 있네요. A형이 여기에 605동이네요. 그러면은 이 단지의 현재 비슷한 유형의 시세는 여기에도 603동에 4억 6천이 나와 있는데 저층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을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 유형별로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 차이가 그래도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세로 가격을 내놓았을 때 매각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C형이었는데 4억 4,300을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4억 4,130만 원을 낙찰을 받았고요. 시가 표준액이 아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 7,300만 원이었죠. 자, 취득세율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1%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0.1% 포함해가지고 취득세 합계 4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채권 매입 가격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2억 7,300이었고요. 채권 매입 금액은 71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할인해서 바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65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분이 낙찰을 받고 양도를 즉시 양도를 했을 때, 즉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단기 중과세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매매 양도하는 가격은 일단 금액 차이를 요것을 5억 정도로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기 매매 1년 미만 주택을 했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매각을 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워낙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억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잔금 치자마자 한 달 만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700 정도를 필요경비로 입력을 했습니다. 양도차익이 4,900 정도 나오는데 보유기간 1개월 만에 70%를 세금 내고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더 내는 것으로 하니까는 총 납부 금액이 4,900이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4,900 중에서 3,6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래요. 그렇다면 약 한 1,300만 원 정도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천띄기 투자를 한 것으로 한 달 만에 그렇게 1,0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4억 8천으로 4억 9천으로 낮춘다고 해가지고 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2년 사이에 매각을 한다고 계산을 해봤더니 필요경비 700 정도의 금액을 계산을 했고요. 양도차익이 역시 4,9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총 납부 금액이 3,1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7,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게 되네요. 이때는 양도소득세율이 60%라고 적용이 되니까는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없겠죠.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4,900만 원이 오롯이 수익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오르고 있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타이밍일 때는요, 이 신권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 단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단기 매매에 의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평가를 했던 가격 시점이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했던 가격이라면은 신권에 단독으로 안전하게 낙찰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적절한 틈새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단계 알아볼까요? 권리 분석. 이 부분이 이제 경매나 공매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인수 내용이 있는가, 뭐 낙찰 금액 외에 추가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 권리적인 부분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수 있죠. 그리고 인수해야 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수 내용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은 물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수할 물건도 없이 아주 깨끗한 물건이 있는가 하면은요, 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표준 영상에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개별 물건 이야기할 때 그때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자, 5단계 기타 입지 분석을 해보는데 그 물건이 대략적으로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적인 부분이 일단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가를 판단했습니다만은 요 단계까지 와서 4단계까지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관심이 가는 물건이라면 좀 더 세부적인 입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군,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이제 좀 얼마나 가까운 곳이 입지되어 있느냐, 그리고 역세권 뭐 이런 등등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입지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6단계로 이제 물량을 살펴봐야 되겠죠. 물량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막연한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서비스해주고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예측을 하면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단계. 자,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입찰 금액 외에 추가로 그 물건을 취득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취득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인지, 내가 뭐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 그리고 2주택자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단 산정을 하고요. 자, 8단계까지 왔습니다. 매각 가능한 예측 금액이 나왔으면은 입찰 예정 가격에다가 입찰 예정 가격을 빼고 그리고 취득 비용을 더하면은 세전 차익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세후 차익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생겼을 때 나는 이 물건에 대한 투자를 만족하는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이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앞에서 이제 금매로 매각 가능한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입찰 들어가는 부분하고 취득하는 비용을 더해가지고 더한 금액을 빼게 되면은요, 세전 또는 이제 세후 차익이 생기겠죠. 이 차익 금액이 나에게 만족하는 금액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자는 것이죠. 자, 9단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제 임장 조사 결과를 분석하죠. 이 임장은 사실은 이제 2번을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 임장을 늦게 가다 보면은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늦게 가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면담을 좀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귀찮아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장 정보를 얻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유찰이 되었을 때 뭐 찾아가는 것보다요, 실제로는 예정 물건 단계나 신권 단계에서 임장은 가능하면은 먼저 한번
빨리 가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장 가는 것은요, 실권 단계에서 분석해서 임장을 하고 난 뒤에 입찰 결정 단계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중개업소 이런 데를 다시 들러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굳이 두 번씩이나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임장조사는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됐으면 되었지, 이 임장은 한 번으로 가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적어도 내가 고수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횟수를 늘려서 자꾸 가서 현장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사례를 하나 정해서 그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차곡차곡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물건 중에 경기 군포시 삼본동, 삼본동 주몽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네요. 그죠? 건물 면적은 전용 15평. 그리고 대지권, 당연히 아파트니까 대지권이 있겠죠. 그리고 임의 경매로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의 건전한 건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OK 플러스 대부가 경매를 신청을 하였네요. 24년 9월 10일이 최초 감정된 가격인 3억 5,80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고 유찰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이 금액대가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혹은 전세를 끼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이런 것도 이제 차곡차곡 단계별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열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물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안 가본 사람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안 가봤다는 전제로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실물을 살펴볼 때 제일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지도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도 사이트를 살펴보는데 우측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전자지도, 위성지도, 로드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어떤 지도라도 살펴보면은 그럼 클릭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3번에 있는 경매가 이게 3번역에 있고 이 물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3번역이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3번역이 이렇게 몇 호선인지 전체를 따라 쭉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몇 호선인지, 그죠?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4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전철에 대한 교통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3번역에서 뭐 서울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거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어서 여기에서 한번 찍어서 이 물건 입구까지 한번 찍어보면은 한 600m 정도 되네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 물건이 요 전체 단지, 주몽 아파트 전체 단지에 대한 입지가 뭐 3번 중앙공원도 있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죠? 입지를 살펴보는데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공원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은 괜찮을까? 내한테 맞을까를 생각을 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것을 로드뷰를 하나 찍어보면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단지 내를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을 요렇게 옮겨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형상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도식이다.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 여기 엘리베이터가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가 있으면 이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고 이렇게 옆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복도식 아파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물건도 물론 이제 내 물건이 모두가 복도식은 아닐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거의 복도식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이제 물건 개요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몇 동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1002동 7층 705호네요. 1002동 7층 705호요. 705호. 자, 사용생일은 96년 8월 23일이니까는 약 한 30년 채 안 된 구축 아파트네요. 그죠? 구축 아파트고 1002동 7층 705호면은 아까 다시 전자지도, 이번에는 위성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찍어봐도 되겠죠. 그죠? 1003, 1001, 1002동 여기 있네요. 그죠? 1001, 1002, 1003, 100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거의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네요. 그죠? 요런 걸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705호였죠. 자, 그러면은 705호가 여기 라인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요걸 보셔야 돼요. 이걸요. 자, 705호니까 5호 라인이네요. 1호부터 6호까지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러면은 1호부터 6호까지 나오죠. 6호까지 나오니까는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가 1호, 2호, 3호 엘리베이터 있고 4호, 5호, 6호잖아요. 6호니까는 5호 라인 이쪽에 7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경매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뒤쪽 라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네요.
숲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예. 뒤로 조금 뺐더니 계절이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 3호, 4호, 5호, 6호니까는 요 라인에 1, 2, 3, 4, 5, 6, 7 요쯤에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역시 복도식 아파트죠. 예. 요 정도의 물건 입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방문해서 뭐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복도식 나오네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정평가사가 실내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제공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더라도 여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요. 요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위치도 보더라도 3번역에서 나와 있는 것 똑같고,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한 개방도를 보면은 여기서 1, 2, 3 엘리베이터 있고 4, 5죠. 그죠? 근데 들어가면은 이쪽이 복도였으니까 복도 현관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서 바로 거실이 보이고 왼쪽에 작은 방과 안방이 보이고 현관에서 바로 우측에 부엌이 있고 바로 부엌이 있는 바로 발코니가 바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니까는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재건축 측면에서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거는 표준 영상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개별 물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물건은 이제 표준 영상이라서 한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물 상태까지 확인했으니까는 입지 확인까지 다 봤죠. 경매 사이트 이렇게 다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가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요. 가격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매물을 올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과 시세 흐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싶으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방문해서 거래 가격이 흐름, 그리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N 단지 정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 네이버 부동산을 클릭을 해도 되는데, 여기 뭐 N 단지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주목식단지 바로 나왔네요. 그죠? 실거래가가, 최근 실거래가가 3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아파트의 면적을 잘 봐야 됩니다. 면적이 전용 면적이 49.67 평방미터죠. 49.67 평방미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49.67 평방미터 기억을 하시고, 근데 면적이 보면 여기 없네요. 근데 이것은 전용 면적이 아니고 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 해당되는 이 분양 면적 호실은 어느 것일까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시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동호수 공시가격, 뭐 단지 정보 이렇게 시세 실거래가 나와 있는데, 요 단지 정보 내용을 밑으로 49.67인데 밑으로 내려보면은요, 공급 전용 면적 나와 있죠. 이게 53평방미터가 전용 면적이 37.67이니까는 요거 물건에 대한 시세는 설명은 아니죠. 자, 그러면 60을 찍어보면 42.87이라서 이것도 아니죠. 67을 찍어보면 49.69가 나오네요. 아까 49.69였습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49.67이네요. 49.67이니까 70A를 볼까요? 49.67 나왔네요. 전용 면적이요. 그러면은 이 단지는 전체 세대수가 2118세대이고 총 17개 동인데, 이 중에서 이 17개 동이 4가지 평형의 아파트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9.67 평방미터의 구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 이런 거죠. 그죠? 요 49.67 평방미터는 총 360세대이고 복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49.67 평방미터에 해당 물건의 매매 시세는 3억 2천에서 3억 8천 정도 나와 있고, 월세는 3천에서 8,500 이 정도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볼까요? 요거를 클릭을 잘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에서 매매와 전세, 월세 다 뭐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해도 상관없고요. 매매만 알고 싶으면 매매만 나오게 하고요. 자, 전세 이 정도를 매매와 전세를 체크해 보고요. 이 중에서 아까 70A였지 않습니까? 전체 동, 좋습니다. 전체 동으로 해놓고, 1004동일 경우에는 우리는 아까 여기가 몇 동이었죠? 1002동이었죠. 1004동이 1001동, 1002동, 1003동, 1004동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 1004동에 있는 것이 3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는데, 49평방미터 이렇게 70A 나와 있는 요 물건에 대한 시세를 보고 있는 거니까는요. 49짜리가 3억 2천, 또 49짜리가 13층짜리는 3억 8천, 1006동이라고 하니까는 1006동은 1005동 있고, 1006동은 또 다르겠죠. 그죠? 위치가 좀 다른 남향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좀 비싸게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자, 3억 2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죠. 49평방미터가 3억 5천도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4천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네요. 그죠? 매매도 3억 8천, 전세가 2억 4천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요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동일 매물을, 똑같은 매물을 이제 부동산에서 다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클릭을 하면은 동일 매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우리도 약 뭐 5천, 우리도 7층이니까는요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이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세 실거래가 한번 움직인 거 볼까요? 70A를 눌러보면은 금액이 달라지죠. 금액 흐르는 것이요, 3억 6천, 3억 3천까지도 했다가 한때 한참 비쌀 때는 4억 6천까지도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 구성이 이제 3억 4천, 3억 3천, 3억 2천 뭐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되죠. 그리고 동호수 공시가격 이런 것은 이제 뭐 이거 눌러보면은 공시가격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그죠? 1002동이니까는 705호 눌러보면은 705 여기 있네. 그죠? 공시가격 눌러보면은 1억 9,800 공시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기 나온 김에 학군 정보 있네요. 학군 정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단지 내 사진과 또 쭉 있으니까는 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을 앉아서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죠. 자, 아실 사이트를 여기 살펴보면은요, 여기도 경기도 군포시였죠. 15평 2.8억 나와 있는 게 경매에 나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몽이 이 물건에 대한 것은 여기 전 이동이지만은 여기 10단지 나와 있는 단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 똑같이 아까 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날짜별로 쭉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거래 현황 더보기를 하면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는 지금 2억 1천만원, 2억 5천만원, 면적을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면적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전용 49 되어 있는데 49가 요 49 맞네. 요걸 체크했으니까는 49 요 면적을 체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3억 4천, 그러니까는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였고, 전세가 2억 3천에 거래된 것이 갱신된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2억 5천도 있고 뭐 이 정도네요. 그죠? 전세 가격이 이제 2억에서 2억 한 중반 정도까지 전세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는요. 현지에 가서 이 가격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현지 부동산에다가 이제 정보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것이고, 직접 호실에 방문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면담하는 것은 이제 물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또 알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기 뭐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얼마 정도인지도 물론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조사된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건물 현황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한 것도 역시 여기 감정평가서 클릭해 보면은 누구든지 이게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감정했는지 쭉 알 수 있거든요. 차분하게 읽어 보시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감정평가에서 뭐 비교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사이트나 아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감정이 된 것인지 그거를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놓고 참고로 해야 되겠죠. 그죠? 어느 시점인지 날짜가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2024년 4월달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죠? 전입 세대주가 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정평가서에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가격과 어느 정도 뭐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투자 심리,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도 봤지만은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지인 쳐보면은 지역 분석, 아파트 분석 이렇게 나오네요. 지역 전체를 할 때 이 부분을 이 일대가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지를 뭐 살펴보자는 취지죠. 여기 3번동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3번동이 이제 요 그래프의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요 그래프가 좀 강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물론 당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상승폭을 이렇게 시장 강도에 대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락이 오른쪽에 있는 전세 부분은 지금 3번동에서 전세 시장 강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약간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쪽이 왼쪽에 있는 색깔이 매매지 않습니까? 매매는 지금 정감 해가지고 51 해갖고 상당히는 아니지만은 다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강도가 이렇고요. 가격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3번동일 때도 역시 매매 가격 정감. 자, 시장 강도라는 것이 수요자들의 욕구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른쪽이 전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강도가 전세에 대한 시장 강도 욕구는 그렇게 하락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매매는 이렇게 이쪽 왼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이니까는 요 왼쪽 부분이고요. 매매 색깔은 이게 상승 쪽으로 보이고 있죠. 매매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강도 욕구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3번동이라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요, 요 3번동이 둘 다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요거 오른쪽 왼쪽 둘 다 상승에 대한 가격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3번동에 대한 흐름도 시장 강도 그래프가 아닌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장 강도는 매매는 시장 욕구, 수요자들의 욕구는 좀 올라가고 있고, 욕구는 전세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것은 3번동이 매매 오르고 있고 전세도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세율은 64%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게 왜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고민할 것 없이요. 가격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은 수요자들의 전세 수요자들의 욕구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세를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자들의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3번동에 대한 멀티 차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표 하나를 나타난 건데, 참 빅데이터 사이트를 잘 만드는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시장 감도 이 표 하나로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감도 부분, 시세 부분, 거래량 부분까지도. 거래량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는 거래량 쪽으로 이때도 이렇게 표가 그래프가 아닌 표로도 이렇게 충분히 나오네요. 그죠? 거래량이 적은 것보다는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 쪽이 증가를 보이고 빨간색 쪽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5월달, 6월달 이쪽에 전월세라든지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8월, 9월, 10월 오면서 10월은 아직까지 둥계 전체가 안 잡혔고 9월, 8월달까지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그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월 대비해 가지고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우리는 시장 강도와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분위기를 우리는 앉아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전세 가격이 임차인이요, 전세 가격이 2억 500만 원으로 전세가 있었는데 전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신청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이고 최윤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뭐 이제 배당 신청을 한 금액이지만은 요것이 이제 추가로 인수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는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안 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등기부에서 권리 분석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주택에 대한 채무자는, 이 주택을 담보로 사용한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재당을 언제 설정을 했고, 요 건재당 부분과 뭐 임차인을 드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매각 사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우리는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이 매각 사례에 대한 부분도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정보 아까 확인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이 권리 분석 부분은 물건 개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표준 사례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별도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물건 개별 분석에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 네이버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자체 물건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자, 2억 8,600인데 아까 시세가 뭐 3억 2천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3억 6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장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단계에서 임장을 하다 보면은 3억 뭐 4천이면은 충분히 뭐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개업소를 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개업소가 많다 그러면은 3억 4천 정도에 그러면 낙찰을 받고 3억 4천에 팔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정도 팔 수 있는 가격을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거보다 그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낮은 금액으로 예를 3억 2천에 입찰을 하면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면은 3억 4천에 팔고 3억 2천에 입찰을 해서 2천만 원을 남기겠다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3억 2천보다 좀 더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별로 들어온 뭐 임대주택도 많고 소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올 것이다 생각이 들면은 3억 2천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써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되풀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투자에서 좀 익숙한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자, 이제 투자 방향을 정해야죠. 어떻게 정할까요? 내가 이게 그럼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뭐 대출을 생각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출을 생각하거나 전세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갭투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3억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3억 3천에 팔 수 있겠다라고 현장 조사가 됐다면은 3억 3천에 팔고, 그리고 3억의 낙찰 받는 금액 더하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합한 금액을, 그게 원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원가를 빼고 난 금액이 내가 예상되는 투자 차익이 되겠죠. 그 투자 차익에다가 세금을 추가로, 양도소득세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가 즉시 팔 것인지, 아니면은 2년 후에 일반 세율로 팔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 보유를 할 것인지, 이런 투자 전략을,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왔다면은 입찰 가격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취득 어떻게 할까요? 소유권 이전 비용이 나오네요. 비용이 나오는데, 취득세 낙찰가액의 1%, 6억이 안 되니까는요 1.1%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뭐 등록세, 소유권 이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약간 1주택자라면은 322만 6,6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액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물건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시면은 기존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오래전에 변경되었죠. 그리고 요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유상거래에 대한 법적 취득세율은 44%이나 2023년 8월 23일부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요한 내용 요거죠.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1%, 6억 초과 9억 이하주택의 경우에는 1 내지 3%를 비례해서 적용을 하고요. 9억 초과 부분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일부 개정안 나왔지 않습니까? 첨부 파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고 있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외 지역이냐, 그리고 주택 가액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3주택자, 4주택자, 그리고 법인일 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해당되지 않고 현행 이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예측을 해서 입력을 시키다 보면은 자세하게 배당 내용을 알 수 있고,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에게 맞는지, 자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대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대출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오픈론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론 있죠. 이 오픈론 사이트에서 통해서 경락자금 대출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건 번호 이야기하면은요 자세한 상담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물건에 예를 들어서 제가 3억 철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3억 2,500에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320만원 정도로 했으니까 넉넉 잡고 뭐 한 40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억 1,000에 들어가서 400만원이면 3억 1,400만원이 취득에 대한 원가다. 3억 1,000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3억 아까 3,000에 팔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3억 3,000과 3억 1,400과 차이가 얼마 됩니까? 1,600만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1,600만원 이제 예상 차익을 내가, 예상 차익이 세전 예상 차익인데 이 부분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족은 되는데 낙찰을 못 받겠다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낙찰되는 부분을 올려야 될 것이고, 충분히 만족한다 생각하면은 세금까지 공제를 하면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금을 공제한다 생각하면은 단기 매매를 생각하면은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2년 후에 일반 세율로 생각한다면은 세율은 푹 떨어지지만은 투자해야 되는 실잔금, 투자해야 되는 실투자금이 얼마가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한 2년 이상을 이제 물론 갭 부분의 차익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보유를 이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또 단기 매매로 해가지고 뭐 매매 사업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한 별개의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입찰서 작성하는 이런 것도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출력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리
금액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낙찰 받겠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금액을 업하다 보면은요, 낙찰은 받았는데 정말 업하다 보면은 분위기에 끌려가다 보면은 너무 높은 금액을 써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지 마시고 투자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단계가 입찰에 이제 참여하는 단계인데요. 참여해가지고 낙찰이 됐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 좋죠. 그리고 폐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폐차를 하더라도 좋은 공부했다라는 이런 꾸준한 도전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찰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경매 투자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